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진입니다. 오늘은 이상기체와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상기체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기체를 많이 다룹니다. 왜냐면은 고체나 액체 같은 거는 열을 줬을 때 부피 변화가 기체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체를 다루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을 공급해서 궁극적으로 기체가 일을 해줬으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체가 하는 일을 배울 텐데요. 근데 일이라는 게 뭐였죠? 물리에서 일이라는 게 힘 곱하기 변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체가 힘을 주고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이렇게 기체가 있는데도 걔가 저한테 일을 하는지를 계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으로 저희가 한정을 지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화시켜서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가 있습니다. 어떤 개냐면은 이러한 실린더가 있고요. 실린더라는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피스톤을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체들을 채우는 거죠. 기체를 채우는 겁니다. 기체를 채우면은 이게 뭐가 돼요? 하나의 개가 되죠. 이게 개가 됩니다. 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인풋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를 넣어주냐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열량을 넣어주는 겁니다. 열량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기체들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활발해지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진다는 걸 우리는 뭘로 알죠? 온도가 증가하는 걸로 알죠? 그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충돌하는 횟수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충돌하면은 이 피스톤 벽은 뭐를 느낄까요? 압력을 느끼고요. 그 압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 압력이 증가하면은 이렇게 있다가 더 이상 못 버티면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뭐가 생겨요? 변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하는 거죠? 외부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정한 개에서는 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뭐 열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개에서는 뭐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기체가 하는 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연현상이고 어쨌든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일이라는 게 뭐죠? 힘 곱하기 변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쓸게요. 델타 S로. 여기 델타 S니까. 근데 원래 압력이 뭐죠? 그런데 원래 압력이라는 거는 단면적분의 힘입니다. 그러면 단면적이 어딨나요? 하면은 여기 있어요. 이게 단면적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부피는 어떻게 구했죠? 부피. 요 부피를 구해볼까요? 요 부피를. 요 부피는 A. 단면적 곱하기 높이인데, 얘가 델타 S죠? 그래서 얘도 델타 S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F 대신에 PA라고 하는 식이 들어가고요. 델타 S 대신에 뭐가 들어가죠?
A분의 델타 V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W, 이게 누구예요?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하는 일이죠. W는 뭐예요? PA 곱하기 A분의 델타 V죠. 치워져서 얼마가 돼요? P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각각이 뜻하는 게 뭐죠? 이게 압력, 기체의 압력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부피 변화입니다. 제가 고전 역학에서는 힘하고 변위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 그랬었죠? 통계역학, 연력학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압력, 부피 변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기체가 하는 일입니다. 기체가 하는 일인데요. 요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압력, 부피 이렇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래프들도 있지만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죠? 보일의 법칙인가요? 뭐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쳤을 때 어떻게 되죠? V1, V2, P1, P2.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열량을 받아서 그 압력이, 온도가 높아져서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다가 밀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는데 대신 압력은 줄다는 거죠. 그래서 저 상황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PV 그래프라고 하고 이게 압력이고요. 이게 부피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은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P가 뭐의 함수예요? P는 저번 시간에 이런 걸 했었죠. P 이거는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걸 적분을 해야 됩니다. 적분을 해야 되는데 P는 PV는 nRT죠. nRT고 그래서 P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적분을 모르시는 분은 상관이 없고요. 제 얘기는 P를 V의 함수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1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압력하고 부피 변화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된다는 거죠. 잘 모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 변화가 이렇게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 면적이 뭐냐는 거죠. P 델타 V가 되고 이게 1이 되는 거죠. 이걸로 유추했을 때는 이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체가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원함수를 알아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뭐 적분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고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뭐 주어지던가 다른 걸로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니면 진짜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학과정인데 등학과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쉽게 면적을 구할 수 있게 해주던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압력 부피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체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면은 근데 기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어떤 설명을 할 때 가장 단순화된 모델로 먼저 기본 법칙을 찾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뭐였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었으니까 우리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상적인 기체입니다. 뭐 현실에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는 이상기체 취급을 하고 할 때가 너무 편해서 일단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응용해 나가는 편입니다. 이상기체가 뭐냐? 이상적인 기체인데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입자의 크기 또는 부피가 없습니다. 일단 사기죠. 이거부터가. 크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크기를 무시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 부피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입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한다는 거죠. 예.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편하겠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좀 내부 에너지나 나중에 배울 내부 에너지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을 수 있는데 무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입자의 질량은 있어요. 질량은 0이 아니에요. 질량이 0이 아니라는 거는 질량이 있네 이게 아니라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량이 있다는 거죠. 운동량이 있으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운동에너지로 바뀌죠. 이게 운동에너지죠. 예, 운동량으로 쓴 운동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충돌에서 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완전은 생략해도 돼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에너지 손실은 없어요. 없다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성립을 해요. 뭐 되게 입맛에 맞게 지금 편하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표현하고 있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입자 간의 분자라고 해도 됩니다. 원자인지 분자인지 헷갈리시면 그냥 입자라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자 사이에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으면 청력도 없겠죠. 이게 없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예.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입자 사이에 뭐 인력이나 청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입자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얘는 얘한테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뭐 물리투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얘한테 다 받으면은 얘의 R자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겠죠. 예. 근데 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얘는 또 뭐예요? 얘한테 다 따져야 되죠. 예. 근데 이상기체는 포텐셜 에너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입자 사이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고요. 뭐 이거는 0켈빈 절대 0도에서는 전체 부피가 뭐 0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뭐 그래서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기체는 1도씩 떨어질 때마다 273분의 1의 부피씩 감소를 하죠. 예, 0도씨 부피에. 뭐 그랬을 때 절대 0대가 되면은 부피가 0이 된다.
그러한 기체가 바로 뭐예요? 이상기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쓰기 편하죠. 예. 운동 에너지는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그리고 에너지 손실 없이 입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우리가 편히 쓰는 그런 기체가 바로 뭐예요? 이상기체입니다. 예.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입자들은 그 전체 물체 안에 있는 입자들은 전체 물체가 정지하더라도 뭘 가지고 있죠? 운동 에너지는 최소한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상기체가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걸 살펴볼까요? 기체가 눈에 안 보이지만 기체는 내부 에너지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가 아니라면은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한 것을 우리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를 알면 좋겠죠. 예.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고 보존되는지를 파악하려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은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입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은 이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양인데 못 구하는 양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여기서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래, 뭐 내부 에너지는 못 구해. 하지만 이거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 모든 기체를 이상기체화하는 겁니다. 이상기체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상기체로 만들면 좋은 게 뭐죠? 이상기체는 뭐만 있어요? 운동에너지만 존재를 하죠. 그래서 따라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밖에 없습니까? 운동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알죠. 뭐 열이라든가 열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온도라든가 뭐 어떻게든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한결 편하잖아요. 다만 어떻게 기체를 이상기체화를 하냐, 일반적인 기체를. 간단합니다. 예, 방법은 부피를 늘리면 돼요. 그러면은 입자 사이가 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입자 간의 인력이 줄죠. 그러면은 점점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지죠. 따라서 부피를 크게 한다는 거, 요 방법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밀도를 작게 한다는 거죠. 밀도가 뭐였죠? 밀도는 로우라고 쓰고요.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그래서 질량은 가만히 있고 이상기체나 모든 기체는 질량이 있죠. 부피를 키우면 밀도가 작죠. 그래서 요 얘기를 그냥 한 단어로 밀도를 작게 한다. 그러면은 이상기체처럼 돼서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서 운동 에너지만으로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단원자 분자일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 에너지라고 쓸게요. 2분의 3 nRT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물리2에서 할게요. 예. 근데 원래 이게 어디서 나왔다 그랬었죠? 2분의 3 nRT는 nKT에서 나왔다 그랬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뭐에 비례해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는 입자의 개수 또는 온도에만 비례한다는 거. 이건 꼭 알아두세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해결책이 하나 나왔었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가 되나요? 두 번째는 내부 에너지는 못 구하지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재산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특별히 수익이 들어오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돈을 뭐 10만 원을 쓰면은 제 재산은 10만 원이 감소했겠죠. 예. 그러니까 변화량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실린더 피스톤계에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근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